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신도림동의 대림 오차는 보유하신 지 오래되신 거예요? 아, 예, 오래됐죠. 분양받은 겁니다. 아,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예. 예, 그 이제 거주하셨다가 그럼 임대 놓으신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처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자, 우리가 처분 시점으로 좋은 시기는 언제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 비해서 잘 안 오르던데요. 근데 향후 1년 전에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처분을 한다고 하죠. 아, 난 이제 이거 내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 많이 처분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것도 맛이 또 올랐을 때 처분을 해야 내가 이익이 커지는 거고. 예. 그런데 우리가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조금 전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른 곳은 많이 올랐는데, 내 거는 조금만 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죠? 예. 이게 뭐냐면, 왜 내게 조금만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이게 제가 대리모차가 이 주변에 이제 대거 아파트로 주거타운 형성하고 있어서 사실 생활하기에 나쁜 건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내 주변 여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주변이 이렇게 중공업 지역이고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공구상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것들이 내가 가격이 다른 곳처럼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 상승장에 예. 가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자꾸 눌러요. 예.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상승장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상승장이 보합이라든가 하락으로 바뀌어버리면 시장이 이렇게 전환돼 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올라가다가 조금 더 흔들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시기로는 언제예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처분하는 시기로서는 차라리 적당한 거죠. 만약에 이 시장이 보합이나 하락으로 전환돼 버리면 그때는 처분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나 그냥 더 갖고 갈래. 처분했을 때 더 기다렸을 때 그럼 시세 차익은 그때 되면 또 상승장이 벌어졌을 때 요 작용이 또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 현상이. 예. 그러니까 적당히 욕심을 버리고 이거는 처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예. 왜냐하면 또 이쪽 지역에서 선호하는 거는 사실은 이 대리모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구로 역세권이 사실 신도림 역세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이 지역에서는 주거지로서 선호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 신도림 역세권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이쪽보다는 이 신도림 역세권 쪽이 조금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입주할 때부터 그러니까 최초에 분양을 받을 보유하신 거니까 예. 이제 처분할 시기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다음에 이제 송도의 809 SK 뷰요. 809 SK 뷰요. 예. 송도 SK 그 센트럴이죠, 그게. 송도 SK 뷰 809 쪽에 있는 거예요. SK 뷰 좀 위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아, 2019년 7월에 입주 예정인 거네요. 예. 요것도 분양을 받으셨고, 요것도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는 투자하고 거주 목적을 좀 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투자하고 거주 목적으로. 예. 예. 그럼 생활권은 이쪽 인천권이신가 봐요. 아, 저는 지금 화성 쪽에 있는데요. 아, 화성에 계세요? 예. 예. 우리가 이 송도 신도시가 아직 개발할 곳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쵸.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심지가 어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지하철 노선도를 따고 이렇게 중심지가 조금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분양받은 곳은 사실은 송도 지역에서 비교적 그러니까 개발의 속도가 조금 느린 곳이에요. 느린 곳. 예.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중심지면서 역세권의 편리함을 지금 이미 갖추고 있는 곳이 아직도 주변에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곳이 개발할 곳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 개발 속도면서 제일 늦은 곳에 지금 일단 주거지부터 먼저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기반 시설의 이용에 조금 어려움이 발생을 하겠죠. 예. 그리고 교통적인 면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겠고. 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내가 입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셨다라면은 입주해서 주변의 개발 호재를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누리시면 괜찮은데 그거를 내가 감내하면 괜찮으신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처분을 해야겠다라고 만약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그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거를 내가 꼭 입주할 생각이 없다 그러시다라면, 예. 그리고 송도 내에서 내가 한번 나중에 입주하고 살고 싶다 그러시다라면은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예.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같은 SK 뷰어도 최근에 분양한 또 SK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처분하고 갈아타는 시점으로도 지금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습니다. 어떠한 그 도시가 개발이 되거나 어떠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중심권이 있으면은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 중심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심권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하면서 개발이 마무리가 되면 될수록 얘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데, 미리 너무 선점해도 너무 빨리 저기를 이제 선점하신 거예요. 예. 너무 빨리 선점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대가 안에서부터 치고 나와줘야 되는 그 시간적인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저걸 당장 입주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저기 입주를 하잖아요. 예. 예. 그때 내가 입주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그래도 조금 살아서 움직일 때 예. 요때 좀 갈아타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뭐 인천대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바이오 산업단지 지금 개발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여기 개발되고 있죠. 역세권이죠. 향후 GTX 노선도 이 1호선 라인 쪽에 지금 들어올 거죠. 이렇게 좀 중심이 되는 곳으로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이렇게 해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신도림에 예. 위치한 아파트는 우선 매도 의견, 그리고 인천에 위치한 아파트는 갈아타기 해보시는 거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또 잘 찾아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그리고 유료 100원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예. 지금 제가 아파트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네, 중구 청구 삼성 아파트랑 네, 그리고 신길 뉴타운의 8단지 레미안 삼성 네. 레미안 그 두 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게 더 나을까 해서 음. 전화드렸습니다. 네,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좀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군데를 보고 계셨는데 중구에 위치한 청구 삼성 아파트 아니면 신길 뉴타운 8구역에 위치한 레미안 아파트. 자, 투자 목적으로 이 두 개의 아파트 중 어떤 것이 조금 더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신길 뉴타운 아까 8구역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은 이제 새 아파트하고 지금 청구 신당 삼성 아파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하고 지금 둘 중에 두 개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거주하실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순수 투자 목적으로요. 네. 자, 하나는 이미 완성된 곳, 하나는 이제 새롭게 도심으로 바뀌는 곳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볼게요. 이 삼성 아파트가 네. 청구 역세권이고 도심권도 가깝고 나쁘지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입주한 지 좀 오래됐어요.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으로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새 아파트하고 구 아파트를 비교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 같은 청구역에서 이 삼성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이편한 세상 단지 있죠. 예. 이거의 가격 격차가 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럴까요? 그게 새 아파트하고 기존 아파트 가격 격차가. 새 아파트니까 좀 더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호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네. 여기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요자가 더 많기 때문에 수요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얘는 가격이 더 비싼 것이고 결국 얘는 수요층 여기에 못 들어가는 밀려나는 수요층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격 차이를 보이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럼 이거하고 그러면 신당 삼성이 조금 더 가격적인 경쟁력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수요층 자체가 낮았다라는 결론은 나온 것이고 그럼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이 개념을 가지고 신길 뉴타운 8구역이랑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지역이 달라져 버리니까 지역의 가치를 먼저 한번 서로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지역 대 지역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지역 대 지역, 지역 대 지역을 살펴봤을 때, 자, 얘는 도심권 가깝고 강남권 접근성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즉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세권이고. 그럼 신길루타운 8구역도 제가 알기로는 그 7구역 바로 뒤에가 8구역이잖아요. 예. 거기도 역세권이고 여의도 업무타운과 도심 접근성 좋고 향후 이제 마곡지구가 올해 말부터 본격 입주하면 서남권 최대, 서울의 최대의 기업 도시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마찬가지로 강남 접근성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지역적으로는 조금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근데 가격적인 건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삼성 아파트 자체가 그 지역 내에 있는 새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 당연하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얘가 새 아파트로 바뀔 곳이니까 당연히 얘가 가격 차이가 비싼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누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이냐? 그러면 수요층이 누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거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일단 새 아파트가 있고 기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수요층은 당연히 누가 더 많다? 새 아파트. 새 아파트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호재를 그 다음에 살펴보면 되겠죠. 자, 지역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호재를 보게 되면 이 신길루타운 8구역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지금 어떤 이미지를 갖고 바뀌고 있어요. 이것이 자, 기존에 그 낡고 오래된 그러니까 조금 이거죠. 자, 저렴했던 곳에서 지금 어떤 곳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완전히 아파트로 바뀌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비싼 곳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역 내에서. 그죠? 예. 그러면 결국은 수요 중에서도 현재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 새로 신규 유입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지역적인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거기에 개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에서 대단지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여기 신안산선이 이렇게 신풍역으로 들어올 거고 신림선이 보라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곳은 단순 역세권에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까지 바뀌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지라는 장점이 삼성은 갖고 있지만 개발이라는 당장 닥쳐 있는 개발이라는 것은 8구역이 더 높게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오늘 내가 이 물건을 사지만 결국은 내가 이걸 보유해서 5년 뒤, 10년 뒤 미래에 이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미래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지금보다 좋아지는 거, 더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 게 8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당연히 어떤 곳을 투자로 해야 되냐 하면 당연히 미래 가치가 더 높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곳을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어차피 두 구역을 놓고 비교를 하셨다라는 거는 금액적인 부담을 가졌다기보다는 누구의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냐를 놓고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8구역을 구입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일반 분양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 거 사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네. 조합원께 물론 프리미엄을 합하면 지금 아마 일반 분양 가격이 사는 게 될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 선도해주는 이 레미안 아파트, 그 8구역도 레미안이죠? 예. 근데 앞에 있는 7구역 레미안이 이미 입주를 했잖아요. 예. 여기서 가격을 상당히 많이 지금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 조합원 거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서 일반 분양가에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입주 이후 시세 차익은 최소한 1.5억에서 2억 정도는 충분히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8구역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시원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셨던 두 곳 중에서는 신길 뉴타운 8구역에 훨씬 더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1638-393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강서구에 20평대나 30평대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좀 호재가 이제 있고 오를 만한 곳으로 보는데 지금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랑 네. 염창역 근처에 있는 꿈의 그린 아파트나 강변 힐스테이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두 군데가 호재가 다를 것 같아서 염창 쪽은 9호선 호재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디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자, 향후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싶다라는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거주 목적은 아니시고 투자 목적이신가요? 신혼이라 거주도 할 건데 네. 서울 어디를 가도 별로 이렇게 크게는 상관이 없어서 거주 목적보다는 좀 투자로 더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네, 우선 거주도 하시면서 투자 네네. 목적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다라는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서와 염창 이 지역적인 분석부터 좀 해봐야겠죠. 먼저 네. 전문가 말씀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네, 신혼집 마련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강서에 힐스테이트가 네. 두 곳이 있는데 어느 쪽 발산역 쪽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워낙 비싸서 네. 보고 있고요. 네. 그 밑에 우장산 역 쪽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 보고 있습니다. 우장산역에 있는 네네. 우장산역의 힐스테이트와 네. 염창역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염창역 바로 위에 있는 한화 꿈의 그린 아파트가 네. 그러니까 하나 꿈에 그러니까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보신 거죠? 아니요. 강서 힐스테이트? 네네. 우장산역에 있는 거? 네네, 맞습니다. 자, 결국 그 다음에 염창역을 보셨고 가격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은데 여기하고도요? 네, 가격 차이는 같은 평대면 몇 천만 원에서 뭐 조금 나긴 하는데요. 지금 영창의 네. 하나 꿈의 그린하고 또 하나 어디 보셨다고 그랬죠? 염창 그 한 블럭 위에 있는 염창 강변 힐스테이트입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아마 강변 네, 힐스테이트가 제일 싸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하나 꿈의 그린이 중간 가격이고 네, 맞습니다. 마지막 보신 게 이제 힐스테이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격적인 부담은 사실 강변 힐스테이트가 제일 없겠다. 그죠? 네네. 근데 왜 그럴까요? 강변 힐스테이트가 보신 단지 중에 왜 제일 쌀까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쌀만한 이유가 입주 시기는 거의 지금 두 개는 비슷해. 지금 염창 강변하고 하나 꿈의 그린하고 그죠? 네네. 얘는 역을 이용하려면 거리가 좀 있죠. 네. 하나 꿈의 그리는 바로 역세권이죠. 네, 이 차이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결국은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강변 힐스테이트는 우리 보지 마시자고요. 그죠? 네네. 왜냐면 실거주금 맞습니다. 투자 목적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영창 하나 꿈의 그린하고 네. 이제 힐스테이트하고 비교하는 게 우장산 힐스테이트하고 네네. 강서 힐스테이트. 네. 그러면 딱 이거예요. 네. 이렇게 단지를 비교할 때는 같은 역세권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단지를 비교할 때는 제일 먼저 규모를 보시면 돼요. 네네. 작은 규모보다 큰 규모가 그쵸. 가격의 상승 흐름을 탔을 때, 그죠? 네. 네. 훨씬 더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때는 또 단지가 네. 큰 곳의 가격 하락 속도가 늦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장은 그 차이를 모르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네. 그럼 그 시작점과 비슷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격차가 자꾸 벌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단지를 비교하면서 가격적인 면만 놓고 비교를 해버리면 사람은 심리상 싼 거를 자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실거주도 하지만 신혼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지금 당장 구입 가격을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예. 훨씬 더 이렇게 시장이 한 번 정도 다시 움직일 때 지금은 상승장이 이미 한 차례 끝난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이게 이제 보합이 가다가 다시 상승장으로 올라갔을 때 네. 누가 더 많이 올라갈 거냐를 딱 판단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단지의 규모가 크고 또 네. 물론 9호선이기 때문에 9호선 타고 마곡지구 들어가는 거 5호선 타고 마곡지구 들어가는 거 같은 업무타운을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이 무장산역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의 첫 시작이랑도 상당히 가깝잖아요. 또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곡지구의 이런 시설이나 직주 근접성이 더 뛰어난 곳도 지금 강서 힐스테이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주 근접성도 훨씬 더 갖추고 있고 네. 역세권인 조건 어차피 다 똑같고 그리고 강서 힐스테이트가 이 꿈의 그림보다는 조금 새 거 아닌가요? 네, 이건 강서 힐스테이트는 3년 됐고요. 네, 좀 새 그 거죠. 염창 꿈의 그리는 네. 한 그리고 3년 새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고 그래서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상승할 때 누가 더 올라갈 수 있고 하락할 때 누가 더 그 하락을 방지해 주냐를 놓고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힐스테이트 가격적인 큰 부담이 없다라면 네. 힐스테이트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네. 제가 강서랑 염창을 비교했던 그 두 개 이유 중에 네. 강서 힐스테이트는 마곡에 가깝다는 이유였고요. 네. 염창은 이제 9호선이 계속 개통이 되니까 그 9호선의 호재를 크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 그래도 강서 힐스테이트가 나은 거죠? 자, 9호선 추가 개통은 3단계가 개통하는 거잖아요. 네네. 3단계가 어디에 개통해요? 강동까지. 자, 강동까지 들어가긴 하는데 예. 염창역에서 3단계 개통 호재를 누리기에는 조금 더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아, 네네. 근데 이 마곡지구가 이제 LG가 12월부터 입주하잖아요. 네네. 그럼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이쪽 힐스테이트는. 그쵸. 그러니까 얘네가 기업 도시로서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이 주변에 새 아파트이면서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의 가치는 올라갈 거란 말이죠. 더. 아, 이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이번에도 좀 시원한 답변 드렸습니다. 강서 힐스테이트를 좀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고민 바로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요, 네. 남양주시 별내역 바로 인근에 있는 현대 스위터를 요번에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네. 스위터를. 예. 근데 이것이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전망을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별내역 바로 근처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스위트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분양을 받으셨어요. 이거를 좀 계속 가져가야 도시형 될지? 생활주택이 아니고 숙박업이라고 돼 있던데. 네, 숙박업으로 자, 분양을 받으셨는데 자, 한번 그럼 전문가의 시각을 좀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 예,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네. 이달엔가 분양한 거죠? 예. 네. 이거 분양 받으신 목적이 뭐였어요? 제일 먼저. 처음에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사 가려다가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숙박업 등록을 해야 되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되게 이슈예요. 예. 아시는 것처럼 여기를 뭘로 분양을 한 거냐면 예. 생활 숙박 시설로 분양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레지던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지 고민하지 마시고 예. 레지던스 뭔지 아시죠? 예. 근데 레지던스는 자체적으로 취사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레지던스 플러스 취사예요. 예. 자체 취사할 수 있는 생활 숙박시설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업무용. 예. 그러니까 그냥 상가 분양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뭘로 쓰는 거냐면 수익형으로 쓰는 거예요. 수익형으로. 예. 그죠? 물론 거주도 할 수 있죠. 주거지니까 주거용으로 만들었고 뭐 별내역 있고 나중에 8호선 들어오고 하니까 또 앞에 예. 상업시설 있고 여기 뭐 또 개발할 예정도 있고 지금 개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예. 수익형을 분양을 받았는데 주거용처럼 하겠다? 조금 제약사항이 많은 거죠. 왜? 향후 내가 이거를 황금을 할 때 생각을 해보셔야죠. 과연 이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개념을 아직 생소한 개념을 누가 이거를 내 물건을 사주겠냐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거를 내가 입주를 안 하고 운영을 했을 때 그러면 다주택자 피해 나가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생활 숙박시설이라 주택임대사업자도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 불합리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별내역에 8호선 들어오고 주변에 상업지역 개발하는 호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거 잘못 산 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냥 입주할 때까지 일단 가보세요. 가보시고 조금 더 이런 별내선 개통이라든가 주변의 상업시설 개발 호재까지 조금 더 누리신 다음에 그때 처분해도 손실은 안 날 것 같거든요. 원체 역세권할 거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 어떻게 이게 판단을 해요. 근데 높은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이걸 보유하더라도 수익형으로 운영해야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조금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시청자님 예, 너무 조급하게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입주 시기까지는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보셔라 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